안녕하세요. 2024 학교에서 시험에서 운영 담당자 사업설명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 학교문화해설교육팀장 김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잘해주신 학교 담당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영단체가 코로나로 인해 21년부터 2년간 대면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좀 부족한 점도 많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만나 뵙고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뜻깊고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화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열리는 담당교사 사업 설명회다 보니까 축하 공연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축하 공연으로 조금은 좀 처져 있는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즐거운 사업성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축하 공연을 준비해 주신 팀은요. 문화예술 공동체 판타스의 타 퍼포먼스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 공연 보시면서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판타스틱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명난 공연을 보여주신 판타스틱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잠깐이나마 흥을 좀 즐기셨나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또 들어왔는데 안에 되게 따뜻하고 선생님들 좀 살짝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잠이 깨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신명나게 분위기를 바꿔봤으니 재미있는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설명회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설명회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적어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잠깐 안내 드리자면 저희가 2월 초에 저희 학교에서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이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리뉴얼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들 따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 따로 매뉴얼이 다 있어가지고 자료집을 제작해서 학교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학교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일단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희 안내데스크에서 매뉴얼 자료집 얘기하시면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가셔서 예, 보시면서 올해 업무 처리하실 때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설명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2023 전국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설명회는 저희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 전국 학교문화예술 교육센터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강영근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현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담당 교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으로서 오늘 선생님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제가 조금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혹시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제가 원을 3개 그려놨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도대체 운영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학교에 강사 선생님들은 파견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운영기관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제가 원을 3개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육청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총괄기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체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산하에 있는 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진흥원에서 우리 17개 시도의 각 지역에 운영기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사업을 진흥원의 지시를 받아서 또는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을 정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기관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단법인 전통문화마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그래서 공모단체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전라북도에서 진흥원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할 단체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전통문화마을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초창기에는 국악 분야, 최근에는 8개 분야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희들하고 관계를 맺고 실제 이제 예술 강사들을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선발합니다. 진흥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전라북도 예술 강사를 선발을 해서 387명이 전라북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7명의 예술 강사와 학교를 매칭시켜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운영기관인데, 학교는 614개교, 담당교사 선생님들을 확인해 보니까 약 77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교보다 많은 이유는 어떤 학교에는 2명의 담당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사업 목적하고 추진 근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라북도 예술문화 지원사 대회를 보시면 운영 비전, 운영 목표 이런 거 정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니까 한 번만 읽어봐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지 7쪽에 있습니다. 지원 분야를 보시면 총 8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이 있었고요. 맨 처음에 시작은 국악부터 했습니다. 국악부터 다 차차차차 늘려가지고 현재는 8개 분야가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교과 분야로 해서 이렇게 국악, 연극, 무용 3개가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8개 다 됩니다. 중학교도 국악, 연극, 무용 3개는 교과하고 연계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 연계됩니다. 고등학교는 금년부터 올해부터 모든 교과, 교과 학점제 운영에 의거해서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육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교과는 8개 분야하고 다 매칭되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8개 분야하고 다 매칭되는 것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시수를 보면 학교당 최소 68시간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최대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450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놓고 보면 최소 34시수는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학교에서 국악을 68을 신청을 해도 되고 국악을 34, 연극을 34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 최소한도 분야는 34를 넘어야 된다. 학교 전체로 놓고 보면 68을 넘어야 된다. 450시수를 넘을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 신청 기준을 어겨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총 16개 학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모르고 어떤 데는 뭐 한 12시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68시간을 못 넘기는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16개 학교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업 주체 보시면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그 초창기에 MOU 맺고 난 이후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곳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의 예산은 매칭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3억을 댔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3억을 대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한 22억 몇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대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또 문체부에서 역시 22억 몇천만 원을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더해서 이 예산을 진흥원으로 갔다가 진흥원에서 저희들에게 일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진흥원에서 각 지역에다가 운영단체를 둬서 이 사업을 갖다가 자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운영기관에서는 학교에다가 예술 강사를 이렇게 파견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신청 현황을 보시면 전라북도에 약 71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17개인가 되는데 그 가운데 615개교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선정학교 수는 614개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한 학교 선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아까 신청 실수를 어긴 규칙을 어긴 학교가 16개 학교였는데 학교에다 전화해가지고 잘못 신청을 했으니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5개 학교는 오케이 좋다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학교가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운영 포기를 해서 선정을 못했고 100%가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614개 교를 선정을 해서 현재 614개 교인데 또 중간에 저기 2개 학교가 더 포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저희들 이제 자료 만들고 난 다음에 포기를 해서 현재는 612개 교 정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시수를 보면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국악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죠. 제일 많습니다. 쭉 신청을 했는데 약 17만 9천 시수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선정을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데서 선정을 얼마 했느냐 그러니까 10만 4,780 시수, 즉 58.6% 정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신청을 왜 많이 했는데 왜 선정을 안 해주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마음껏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아까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정해줍니다. 전라북도는 국악에 최소로 4만 839시수를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고 최대로 선정을 하면 42,472시간을 선정을 해줘라. 저희들이 시간이라는 개념보다 시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시수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시수라고 합니다. 보통 그 시수를 선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최대 국악 분야는 42,472시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정한 게 48,39시수를 선정을 했어요. 또 최대 시수를 선정한 거, 42,472시 최대 선정을 했죠. 예, 선정할 수 있는 최대 시수를 선정한 겁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전에 아까 국악이 몇 시간 신청했다고 그랬죠? 82,028시간을 신청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국악 신청하시는 학교 가운데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시간은 51.8%밖에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우리 학교 막 조금 주냐고 그러는데 50% 정도밖에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 무용은 64.9, 연극은 55.8 이게 선정된 거죠. 사진 같은 경우는 48.5%에서 전체적으로 58.6%를 선정해 줬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최대의 시수를 선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1시간도 더 선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운영학교 선정 절차는 쭉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여기 담당 장학사님 와 있는 장학사님하고 올해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하자라고 기준에 대해서 협의를 해요. 그래서 그 협의를 한 가운데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고 변경할 사람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변경 신청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야기한 건 변경 신청 전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정 기준이에요. 이번에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 국악 분야의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 분야는 주 1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백지 특수 대안학교는 18주 정도를 주자. 읍면지역 소재학교는 16주 정도를 주자. 시동지역은 14주를 주자. 만약에 주당 2시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주자. 그것이 2분의 1을 주자.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모든 학교에다가 일괄 적용을 해서 시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많이 주거나 특정한 학교라고 그래서 조금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창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자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운영하면서 주 1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도서백지 특수학교 18, 16, 14 그 다음에 국악, 무용, 연극 다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시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많이 주거나 어떤 학교는 조금 주거나
막 어떤 학교는 많이 부풀려서 줬으니까 많이 주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담당하기 전에는 이런 경우가 신청했으니까 이게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똑같이 그냥 신청거에서 몇 퍼센트 쫙 깎아가지고 50%만 주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선생님들이 부풀려서 신청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풀려서 신청한다고 그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 학교 다 파악해서 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특별사항으로 보시면 학교별 최대 시수는 아까 신청은 450시수까지 할 수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320시수만 주자. 왜? 450시수를 다 주고 나면 다른 학교에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최대 국악 분야는 320시수를 최대로 주자. 근데 딱 320에 맞지는 않아요. 왜? 학급수 곱하기 그 다음에 주당 운영시수 곱하기 몇 주 운영할 것인가 곱하기 하다 보면 학급수가 20학급이면 한 시간만 들려도 20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어쨌든 320시수를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다음과 같은 충정아비로대 2순위 학교, 선정학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악은 2순위는 잘 아시겠지만 국악, 연극, 무용 이 분야는 거의 2순위는 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13쪽에 보시면 잘해주면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에다가 시수를 많이 주는 게 학교도 좋고 예술가 선생님도 좋고 그러니까 최대한 시수를 많이 주자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최대한 104,922시수 해서 전년도보다 1,622시수를 더 배정을 했어요. 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좀 시수 더 달라고 해서 올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622수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푼도 예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저희들 사업비를 조정해서 최대한 시수를 많이 배치하고 있다. 그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변경 신청 현황을 보시면 싹 배정을 해놨는데 학교에서 변경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들어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늘려달라고 요구한 시수가 7,724시수예요. 줄여달라고 요구한 시수가 2,090시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려달라고 요구한 시수가 5,634시수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변경 신청했는데 왜 우리 학교는 1시간도 안 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뭔가 문제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90시간을 여기서 운영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변경해서 적용해서 줄 수 있는 시간이 2,090시간밖에 되지가 않은 거죠. 국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 무용에서 줄였으면 무용을 줘야 돼요. 연극을 줄였으면 연극을 신청한 학교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국악은 보시면은 이만큼 늘려달라고 하고 이만큼 줄여달라고 했다 보니까 학교에다 줄 수 받은 대부분의 학교가 국악 변경 신청해서 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대체 학교 배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 시간을 많이 주고 싶어도 최대한 100%다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100%에서 증을 요구하고 감을 요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몇몇 학교가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받은 학교들에 대해서 아까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술강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작년에 388명이었는데 올해 387명이다. 분야별로 보면은 국악이 148명 많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387명인데 전국에서 예술강사가 제일 많습니다. 전라북도 도세로 놓고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그나마 이제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그 전라북도 도세로 놓고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몇 번째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10 이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라북도보다 좁은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전라북도에서 그 예산 5위입니다. 전국 5번째. 시수 전국 5위입니다.
강사 전국 4위에 네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가운데 도대체 예술강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를 학교에다 배치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처럼 학교 선생님들 발령받을 때 막 점수 다 돼가지고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위별로 배치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무대로 그냥 뭐 이쁜 강사는 어디 보내고 뭐 도시에 보내고 가까운 데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규 배치라는 것을 합니다. 정규 배치가 1, 2, 3회가 있는데 1회차 때는 선생님들 신청해 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올해 강사가 나왔는데 그 강사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계속 우리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어. 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강사도 이 학교에 나가봤는데 마음에 들어. 신청을 해요. 둘이 그래서 매칭이 딱 되게 되면 여기 보시면 학교 강사 모두 재배치를 상호 희망할 시 이 사람들을 1번으로 배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희망이 이루어지면은 1번입니다. 그 강사들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희망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를 바꾸고 싶다 해서 중간에 하는데 그 경우에는 비희망 취소하는 경우가 되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다른 강사로 바꿔가지고 상호 희망 배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번이 어쨌든 학교가 원하고 강사가 원하는 것이다. 2번 정규 배치 2회차 때는 학교와 강사가 서로 희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강사들이 이런 학교들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띄우면 강사들이 하나, 둘, 세 개를 선정을 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세 개를 선정을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 강사를 배치 기준이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배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강사를 이제 1번, 2번, 3번 강사 순위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을 딱 배치했더니 그 강사가 시간이 377시간이 받은 시간이 넘어요. 아까 상호희망 재배치에서 한 200시간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또 딱 받았더니 또 200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강사한테 줄 수 1순위 강사가 그 학교 200시간을 더하기 200시간 하면 400시간이 돼버리잖아요. 400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최대 그 강사한테 2, 3순위 때 줄 수 있는 것이 377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23시간은 못 주게 돼요. 그걸 따로 떨어져서 그래서 강사가 한 명이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두 명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는 강사를 보내달라.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순위가 정해졌는데 A라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 오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 강사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보내주세요. 안 되잖아요. 무조건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되듯이 저희들도 똑같이 1순위에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정한 룰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1순위냐? 여기 적임자 판단 기준이라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이 같아야 돼요. 같은 전라북도라는 지역이 같아야 되고 교육과정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교과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창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과를 신청했으면 A라는 1번에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과를 원했어요. 근데 1번에 신청한 사람이 창체를 원했어요. 그러면 아웃되죠. 똑같이 이게 맞아야 됩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 세부 분야도 맞아야 돼요. 그래 다음에 출강 희망 순위, 이제 1순위 했냐, 2순위 했냐, 3순위 했냐, 요거 적용해봐요. 여기도 맞아요. 그러면은 생활권이 같냐 안 같냐. 예를 들어 군산에 사냐, 군산에 있는 학교인데 군산에 산다. 근데 B라는 예술 강사는 군산에 있는 학교인데 김제에 산다. 그러면 어디 사람이 선정이 돼요? 같은 군산에 사는 사람이 선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다. 마지막에는 거리로 돼요. 거리도 T맵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100m 차이로 선정이 갈려요. A라는 강사가 선정되고 B라는 강사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가지 기준을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끝나고 나면 전화해서 땡땡 예술 강사 이건
예술 강좌 해당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차는 예술 강좌도 조금 전에 보시면 여기 연차도 있는데요. 연차도 보시면은 나중에 가게 되면 그 7년 동안 예술 강사의 기간을 가지고 연차도 정하게 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 강사를 배치할 때 저희들도 선생님들 고충 알아요. 학교 고충 압니다. 가능하면 한 선생님이 와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강사가 올해 우리 학교에 와서 운영을 했는데 이 강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다른 강사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 학교를 신청을 했어요.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1순위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강사를 그 학교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하죠. 근데 저희들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배치가 끝나고 나면 추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추가 배치는 아까 기준 시수라는 것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추가 배치가 A라는 학교에만 한 3명의 강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뽑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3번에서 갈렸다. 아니면 4번에서 갈렸다. 그러면은 A라는 강사가 4번에서 보니까 1순위가 됐다. 그러면 이 A라는 강사를 보내고 B라는 강사가 1순위가 됐다면 B라는 강사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마음대로 임무대로 막 바꿔서 보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술 강사님들이 이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술 강사님들이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예술 강사에 대해서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년 동안 신분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형식은 계약을 1년마다 맺지만 3년 동안 신분이 보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올해까지가 3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되면은 전부 재시험을 봐서 다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서류, 면접, 실기가 있는데 이 3가지 가운데 어디까지 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권한 신청 접수 절차에 23쪽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담당 교사님이 되시는 분은 이 23쪽에 보시고 가서 온라인 시스템에 가서 내가 담당 교사로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하반기에 가면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오게 되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올해 22년도에 담당 교사였는데 23년도에는 안 맞게 되면은 이 선생님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학교에 이렇게 열면 전화 걸면은 아닌데요, 다른 학교 전문 갔는데요, 저는 그때서 이제 빼주세요 이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빼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특수학교 담당 교사님 계시면은 무용 분야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2선생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학교는 100시간만 운영해야겠다 해가지고 100시간만 신청하는 학교가 있는데 100시간만 운영해야겠다 그러면은 200시간을 신청을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이것도 잘못 운영하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운영해야겠다면 200시간, 50시간 운영해야겠다면 100시간, 200시간 운영해야겠다면 400시간 이런 식으로 신청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초중고 기재가 필요하다. 특수중, 특수초, 특수고 이걸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선생님들이 담당 교사가 막 신청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혹시 선생님들하고 상의해봐가지고 바뀔란가 모르니까 그냥 임시 저장 딱 눌러놓고 깜빡해버려요. 그리고 학교 선정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때서 이제 난리가 나요. 막.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몇 학교가 막 어떻게 안 되냐고 교육청에다가 장사냐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교육청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항의하고 해달라고.
담당 교사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국악 분야다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본인 잘못으로 다 그냥 막 난리가 나고 막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한번 딱 선정되고 나면 초창기에 한번 딱 선정되면 추가 선정은 일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반드시 잊지 않고 제출해야 돼. 임시 저장 후에 제출 탭을 눌러서 마지막까지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까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한 학교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당 교사가 임으로 그냥 막 신청을 해놓고 그냥 제출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바뀌든 뭐 교장 선생님이 바뀌든 뭐 다른 선생님이 나는 못해 이래버리니까 변경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쉽게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변경이 하고 나면 예를 들어 강사님 입장에서는 그 학교 신청해가지고 딱 해서 그 학교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학교 운영 못해요 그래버리면은 그 학교는 그 강사님은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죠.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니까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그런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학교 다시는 선정해주지 말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학교에서 협의한 후에 좀 신청을 해달라. 거기 학교에서 중간에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술 강사의 생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예술 강사 운영 원칙입니다. 보시면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 정기 교육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학교와 담당 교사의 협력 수업, 협업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예술 강사 단독 수업은 불가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내가 그냥 바빠가지고 교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졌다.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술 강사님이 저기 혼자 수업했으니까 그 예술 강사님 책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수업 현장에 있든 수업 근처에 있으면서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교과 그 수업을 들어가는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연계되어 있으니까 교과 수업하는 선생님들에게도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예술 강사 오니까 나 1시간 수업 안 하고 노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필요한 부분에 예술 강사를 투입했다 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건 현실적인 거죠. 어렵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그 수업 현장에서 같이 있어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술 강사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 교사와 시스템 관리자는 동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악 분야, 무슨 분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중요라고 써져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사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강사 등록한 수업일지 매월 5일까지 출강 확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몇 시간 했으니까 강의료가 얼마고 나가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운영단체에서 보통 한 100개 이상의 학교에 매달 5일 되면 막 전환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꼭 5일까지 해주셔야죠. 만약 이거 안 하게 되면은 그달 예술 강사 수당이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진흥원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매달 13일까지 강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료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해서 고발하면은 학교가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건 진흥원이 걸리게 됩니다. 진흥원이 사용자니까. 어쨌든 그래서 매달 5일까지 꼭 출강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으로 매달 며칠 되면 저희들도 잊어먹지 않으려고 문자를 미리 예약 문자를 넣어놔요. 근데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약 문자가 보통 한 2, 3일 전에 갈 수 있도록 이거 출강 확인 가능한 날짜 시작할 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예약을 해놨는데 그날이 휴일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휴일날 문자 보냈다고 막 저희한테 막 항의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게 참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런 점 많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운영 일시 이런 변경 운영기관과 공유해야 된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교과에서 못 얻고 창체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야겠다, 늘려야겠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학교 선정을 포기 신청할 경우에는 차년도 선정지 반영되어 비선정되거나 신청 시수가 삭감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교육공간 조성.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저 뒤에 보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내가지고 예술 강사님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어제 예술 강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충분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예술 강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받았거든요. 한번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수업하시는 좀 교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교실이 많이 남아도는 경우에는 예술 강사 수업 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막 국악 같은 거 뭐 할 때 막 몽땅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연극, 무용, 영화, 사진 이런 실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수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 및 자료를 좀 지원해달라. 공예 시간인데 아이들 뭐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 예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술 강사가 사갖고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전 방문 협의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고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수업의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 등을 마련해서 제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성범죄 출강승인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성범죄 경력조에 대해서 학교가 해야 되느냐라고 저희들한테 질의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범죄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가르치고 있는 곳만 돼요. 예를 들자면 사설학원은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뽑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학원에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를 진흥원에서 사용자니까 진흥원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진흥원에는 취업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거기 취업 제한에만 안 걸리면. 그래서 근데 학교는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권한이 어디에만 있냐면 학교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보내는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방면으로 다 우리라도 해서 보내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흥원이나 운영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A라는 강사님이 3개 학교 나가면은 어느 학교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다 공문 요청해가지고 받으면 되죠. 행정실에서 거기 뭐 스포츠 강사나 무슨 강사나 다른 학교 나가면 필요한 것 요청해서 받잖아요. 기본 서류 같은 거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술 강사 대기는 휴게시설, 뭐 교무실, 학교심도 책가성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해달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과 똑같이 식비를 받아서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선생님들과 똑같이 받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저도 학교에서 담당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3년 전에 제가 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그때도 예술강사 담당이었거든요. 교무를 하면서 예술강사 담당을 했었는데 예술강사 담당을 2006년도부터 쭉 해와가지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책상을 교무실에다가 3개 정도 빈 책상을 놓고 컴퓨터를 다 설치해 놓고 학교에 오는 각종 강사님들이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일부러 강사들을 모여서 오게 요일별로 정했어요. 스포츠 강사 오는 날, 그다음 방과학교 강사 오는 날, 자유학교 강사 오는 날 요일별로 따로 해가지고 그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고 그 다음에 학습 준비, 수업 준비하고 이럴 수 있도록 배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무실에다 선생님들 책상만 놓지 마시고 학교에 오는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강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이따. 여기 학교 담당교사 예술강사 근태 등록인데 근태 등록 방법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되겠고요. 예술강사 선생님이 학교에 출근했냐 안 했냐 체크하는 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근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태 체크하는 내용, 근태 등록 방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강 확인 이렇게 해 주셔야 그날 선생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그날 강사료가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은 예술강사님 그날 수업 안 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및 배정 실수 변경 방법 있는데 여기 쭉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변경 신청 많이 했고 또 중간에 변경 신청 해오는 과정이 있고 모르시면 운영기관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기관과 협의 없이 배정 실수를 변경해서 결손 실수가 발생하거나 예를 들어 100시간을 받았는데 예술강사에 100시간을 배치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우리는 95시간밖에 운영 못해. 그래가지고 95시간만 운영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5실수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운영을 못하겠으면 운영기관에 전화해서 우리 5시간은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수를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그러면 더 운영하겠다는 학교에다가 그 실수를 줘서 다른 강사라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겠죠. 그 강사를 위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운영기관하고 상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예술 강사님들 가운데 내일 학예 발표회야. 근데 오늘까지 수업 실수가 끝났어. 강사님한테 내일 나와가지고 저기 좀 지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일 나오게 하면 실수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 강사님이 100시간이면 100시간 딱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더 예술 강사님을 나오게 하면 두 분 학교하고 예술 강사님하고 상의해서 서로 합의 봐가지고 1시간에 얼마 해서 다시 계약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가 강사 휴직 및 예술 강사 배치받은 운영학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출강적인 예술 강사 휴직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예술 강사 경청대회에서는 저희들이 대체 강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예술 강사 지금 제가 어저께 학교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예술 강사가 출산휴가를 가야겠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 대체 강사를 뽑아서 다른 강사 아까 정해진 순서에 의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뽑아가지고 보내줍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육아휴직 쓰겠다고 하니까 그 강사 바꿔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이따가 그건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출강 중인 예술 강사와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 학교에서 강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 강사가 학생을 때려서 문제가 됐다든가 어떤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이 강사는 우리 학교에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써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 강사를 바꿔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든가 좀 의견이 조금 다르다든가 기분 나쁘게 했다든가 이런 사유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22년도에 있었던 사례 가운데 예술 강사가 수업하는데 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어요.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선생님 그것이 성범죄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예술 강사가 충격받아가지고 수업 시설을 포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학교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사 실수 보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강사가 수업을 못하게 학교 나는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술 강사를 대체해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술 강사 경제유감이 누가? 예술 강사님들도 노동자입니다. 진흥원하고 근로계약을 맺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정식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보장된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모든 권리는 보장받아야 됩니다. 보장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면 부당노동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엄청난 심지어는 뭐 법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병가입니다. 병가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일 이내에 병가를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예술 강사가 아파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는 병가를 받아주시고 수업을 교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처럼 최대한 배려해서 수업 시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5일, 3일, 3일, 2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휴가도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협력 수업이니까 담당교사 선생님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해주시고 다른 날, 다른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수업을 좀 변경해서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90일입니다. 선생님 똑같이 그 다음 자퇴하는 120일이고 출산 전후 휴가는 쓰겠다고 해서 선생님이 썼을 때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한번 출산 휴가를 쓰면 반드시 90일을 다 써야 돼요. 중간에 아이고 이제 저는 몸도 괜찮아졌고 애기도 이제 저기 뭐 친정어머니가 봐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늘부터 수업 나올래요. 나오게 하면 안 돼요. 90일 동안은 이건 강제 규정입니다. 90일 동안 쉬게 하는 것, 120일 동안 쉬게 하는 것은 강제 규정이다라는 것. 이 외에도 유산, 사산휴가, 난임 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있어야 돼요.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학교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의 화제가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0.8도 안 되고 0.7 몇이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곧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도 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운영학교 담당교사가 변경이 이루어지면 우리 운영교사 들어가 보시면은 누구누구 담당교사로 쭉 떠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학교에 없는 선생님이 아니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빠졌으니까 좀 변경해 주세요. 빼주세요라고 해주셔야 돼요. 현재도 아까 771명인가 담당교사 이외에 약 200명의 비활동 교사들이 들어있어요.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할 때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9쪽 보시면은 사정방법이 월간 출강계획서를 협의하는데 월별 출강계획서를 쓸 때 여기 60시수 미만 그게 몇 시간이죠? 59시간까지 59시간 넘은 월간 출강계획서는 무효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봐가지고 59시간 안쪽으로 썼을 때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9시간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 오시는 스포츠 강사나 이런 분들도 주 15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고 월 60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넘으면은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면은 나중에 고용 문제가 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돼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넘으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이게 이제 학교라는 게 예를 들면 5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쉬는 날도 많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몇 시간 안 돼요. 수업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쉬는 날 별로 없고 하는 날은 또 수업이 빡빡하게 차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60시간이 넘어야 돼요. 예술 강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이 어쩔 수 없이 그냥 59시간 넘으면은 나 오늘 수업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다.
이쪽에 좀 제가 원칙적으로 이렇다. 예술 강사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렇게 좀 쭉 해가지고 하시든 어쩌든 59시간, 한 달에 59시간 이상은 등록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학교 저희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59시간은 넘으면은 어차피 넘어가면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님 시간 날아가니까 절대 59시간 이상은 승인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잘못해가지고 막 보지도 않고 타다다다다 승인해버리고 나면 막 60몇 시간 이러면 10몇 시간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10몇 시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강사 그 못 찾아먹으면 또 막 강사 민원 넣고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예비를 강사가 요구하면은 가능하면 들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중간 예비를 요구를 하면 교육과정 100시간 받았다 그러면 50시간이 끝나면 중간 예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사전 방문 예비는 의무사항인데 중간 예비는 권장사항이다. 중간에도 한번 한 학기 끝났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거 검토해보고 변경하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업시에서 1시간을 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시에서 1시간은 빼지는 거죠. 우리 학교가 100시간 받았다 하면 99시간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수업은 99시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 협의를 하게 되면은 100시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사가 중간 예비를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간 예비했는데 나중에 1시간 왜 안 해요? 이렇게 안 되고 1시간은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 올해 뽑힌 예술 강사가 그 학교에 수업을 나갔을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 우리 운영기관,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수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애로점은 없는지, 예술 강사의 애로점은 없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던 강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역시 그 강사도 이 두 분은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 예술 강사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살펴봐 주세요 하게 요청하게 되면 가는 거죠. 학교에서 요청을. 반대로 예술 강사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학교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해주세요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우수예술 강사를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수예술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수업을 모니터링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갈 때 학교에서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나 좀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고 우리 운영기관에서 다 연락을 보냅니다. 그때 학생들 데리고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들 거기 그 교원평가 받듯이 원래 예술강사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평가는 안 됩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평가는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만족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서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될 때 좀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강사가 중간에 포기했거나 학교에서 포기를 했어도 1시수 이상 출강하면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달라. 우리는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안 할래. 또 강사가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안 할래가 아니고 1시간 이상 수업을 했으면은 꼭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만 특수학교는 제외다. 특수학교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죠. 1학기에 끝나면 1학기에 하고 2학기에 끝나면 2학기에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근태정보관리는 1차 담당 교사가 확인하고 최종 점검은 저희 운영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은 지각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각 체크했다고 저희들이 바로 이 강사는 지각이네 해가지고 지각 이렇게 해서 바로 승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술강사 나는 지각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술강사한테 확인을 합니다. 그날 지각하셨습니까? 오케이 하면 오케이 승인하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학교에다 전화해서 학교에 그날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해가지고 최종 승인을 운영기관에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어쨌든 담당 선생님은 그 선생님이 지각을 했든 결강을 했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결근을 했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지각이고 어떤 경우가 결강이고 어떤 경우가 결근이고 이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지각은 수업 시간에 1분 이상 늦으면 지각이다. 그러면 지각 체크해도 강사님 할 얘기 없어요. 그런데 하실 때 강사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날 체크했으니까 지각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지각했으면은 선생님 오늘 지각하셨습니다. 확인을 미리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뭐 기억력에 어제 사람이라는 게 좀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고 그러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빠지면은 결강입니다. 수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결근이라는 것은 그날 4시간 수업이 있는데 4시간 다 안 했다 그러면 결근이죠. 조퇴는 중간에 수업하다가 가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담당 교사는 이거 2개고 운영기관은 이거 4개를 체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학교 기자재 지원이 있는데요. 64쪽 자료집 보시면 되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만 지원이 돼요. 교과 수업을 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또 국악 분야는 지원이 안 돼요. 국악 분야는 지원이 안 돼요. 그 외에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영화다. 그래서 기자재 신청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신청할 수 없냐면 8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른 쪽 만화 애니메이션을 했다. 그러면은 만화 애니메이션 분야는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야당 8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학교 기준이 아니라 지원받은 분야의 기준이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어느 학교가 신청 가능한지 쭉 뜹니다. 그러나 잘 한번 살펴보시고 이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기간인데 예술강사님들이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기자재가 좀 최신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쓸모없는 기자재들이 온다고. 이건 진흥원 문제니까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수 기한 2월 20일부터 24일 16시까지니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쪽에 보면 세부 지원 품목이 있습니다. 선택 지원이라는 말은 모두 다 지원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 지원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42쪽 보시면 선택 지원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다. 말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써놨습니다. 대체 강사 등의 관리는 있는데 예술 강사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대체 강사를 구해가지고 학교에다가 보내게 되면서 학교에다 미리 다 연락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강사가 파견된다는 거예요. 해고되거나 강사를 포기하거나 선전 휴가를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죠. 기간이 일정 기간 돼야지 며칠, 아까 얘기한 병가 이런 경우는 대체 강사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의무 교육이 있는데요. 예술 강사들이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예술 강사 선생님들도 받아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이것을 받아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금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한 가지 선생님들에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 교육이 뭐가 있죠? 이것 말고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이름이 갑자기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한 가지
교육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릴 때 학교에 오는 모든 강사들은 이 교육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혹시 이 교육이 필요하면 이것은 선생님한테 수료증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그 돌봄과 관련된 긴급 돌봄 그 신고 의무자 교육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술 강사들에게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 강사 이것을 여러 군데다 다 알아보고 법적인 지위를 받아서 내리는데 이 현대는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의무적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라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요청해가지고 그거 받으라고 예술 강사님한테 압력 내가지고 예술 강사님이 왜 다른 시도는 안 받는데 우리만 받으라고 하느냐고 이런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강사님들은 이 5개에 대해서만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료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술 강사님들에게 이렇게 예술 강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수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 강사님도 끊임없이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일부 예술 강사님들은 잘 안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예술 강사들도 그냥 파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수학습이나 또는 일반적인 사례에 있어서 많은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예술 강사들에게도 전년도 우술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배칭시켜가지고 멘티 역할을 해서 신규 예술 강사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기획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특색사업입니다. 다문화 어린이 국악 관현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람예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주, 장수, 군산에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선생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구석구석 예술가는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우리 동네 예술가라는 프로그램명을 가지고 학교에 이거 신청받아서 이미 운영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학교에 그 담장 같은데 벽화를 그린다든가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벤치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곳에 어떤 것을 아이들이 보기 좋게 꾸민다든가 이런 활동을 학생들과 전문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매칭이 되면 전문가를 보내서 학생들과 저희들이 교육은 반드시 예술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같이 해야 됩니다. 전문가 독단으로 하거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학생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선 사는 곳의 담장, 벽, 계단 등의 이야기를 한 벽화나 3D 역사와 이런 것 그리거나 그 다음에 공예작품이나 벤치, 피크닉 테이블 이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학교 등굣길에 좀 너무 보기 안 좋은 것 있으면 그곳에다가도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올해 8개 학교 정도를 운영할 생각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신청이 안 돼 있고 이게 계획이 세워지면 3월 달에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면 우리 학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알아두셨다가 신청해 주시고 미리 한번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학교명 적어줬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우선순위는 상감백지 학교예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도시 학교보다도 농산어촌, 도서백지 학교들을 우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학교 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출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탈락된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또는 아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인데 이것을 운영 신청 못했다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국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융복학 예술 교육입니다. 요즘 예술교육도 융복학 예술교육을 해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77쪽에 남한 한울학교고 그만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아직 여기는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1개 학교 정도는 더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 운영해보고 싶다. 이거 뭐냐면은 독서와 그 다음에 예술교육과 학생들이 책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를 2명을 파견해가지고 학생들과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에 예술교육 신청할 수 없잖아요. 중학교 예술교육 신청할 수 없을 때 이거 신청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교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학교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학교 운영지침 94쪽부터 99쪽까지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술강사에게 발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0월 달에 애들 발표하는데 그 발표에 예술강사 선생님이 지도해서 발표에 올려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 부탁을 해서 서로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예술강사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지 이런 발표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것들을 꼭 읽어봐 주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려면 뭐라고 예술강사 보내냐고. 그게 아닙니다. 원래 교육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선생님들한테 지도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도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보셨는데 운영학급수에 따라 시수를 늘리고 줄여서 배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선생님들이 신청할 때 곱하기 하시죠.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학급수로 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주당 몇 시간 할 건가를 쓰고 운영 주수를 씁니다. 그러면 몇 시간 신청한 게 나와요. 운영 학급수는 저희들이 손대지 않아요. 저희들이 손대는 것은 주당 운영 실수입니다. 그러면 주당 2시간 하겠다. 근데 어떤 학교는 4시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한 학급당 주당 4시간 운영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 주수를 어떤 학교는 막 40몇 주 이렇게 써놔요. 전체 시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다 줄이는 거죠. 주당 운영 시수나 운영 주수를 줄입니다. 또 국악 같은 경우나 교과하고 연계되는데 음악이 일주일에 2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 다 국악 하겠다고 해요. 주당 운영 시수 2시간.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음악 시간에는 1시간 이상 국악하면 안 되죠. 일반 서양 음악, 다른 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조정합니다. 그래서 최종 시수가 나온다. 악기 대여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악교육 경우 운영단체에서 예술강사에게 시범사업으로 그냥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지만 이 많은 악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진흥원에서 주지도 않고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학교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물놀이 풍물을 지도했는데 제가 간 학교는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 대회도 많이 나와서 상도 많이 타봤는데 열심히 하니까 악기를 많이 사서 쟁여줘요. 교육청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했는데 제가 다른 학교로 가고 나면 다음 이을 선생님이 없으니까 묵어버려요. 그렇게 아마 학교에 묵어있는 악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한 번은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겠다. 서울 같은 데는 시 차원에서 그걸 예전에 운영했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술 강사가 바라는 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거시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죠. 수업 사진 촬영 시 사진장애를 보고 좀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선생님들은 이거 아무 의식 없이 보는데 그리고 찍어서 그냥 올린 것 같다 하는데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일 수업 사진 촬영을 하겠다 그러면 내일 수업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예술 강사님이 거기에 옷도 바꿔 입고 이러시려고 것 같은데 어쨌든 촬영을 못 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수업하고 있는데 막 느닷없이 카메라 들여야 착착 찍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 강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을 담당 교사라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같은 사업 설명회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했더니 학교 가서 저거 했더니 그냥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수업 기자재, 컴퓨터, TV, 악기 등 수업 기자재가 있는 공간을 수업실로 해주면 좋겠다. 어떤 곳에 가면 컴퓨터나 TV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업을 하게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합반 수업을 할 때 합반을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골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갈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해놓고 수업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이들 갭이 너무 커가지고 수업이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라고 하면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올해 우리 학교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죠.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과 그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별로 필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공예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예산이 없으면 수업 진행이 어렵죠. 맨날 종이 접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방문 협의보다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술 강사하고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을 그날 다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두고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야 되는데 막 저기 바쁘다고 막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저 도장만 찍어줄게 이러신다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은 교육과정에 맞게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신청은 교과로 했는데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교과에 없는 내용을 막 가르치라고 하신대요. 무슨 뭐 갑자기 운동장에 가서 무슨 뭐 강강술래를 하라는 운동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교과를 신청했으면 그 교과에 나온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창체를 신청해서 창체해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오셔서 방해되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교실에서 같이 지도하라고 그랬더니 뒤에 앉아 있으니까 심심하시니까 막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인터넷 하시고 그 다음에 애기가 떠들면은 막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하고 이 새끼 막 조용히 안 해 막 너희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기는 여러 선생님이 쓰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분이 쓰신 거니까 그렇게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 예술 강사 들어가는 모든 선생님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자. 앞으로 우리는 예술 강사 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학사 일정은 공유해 주세요. 아까 반대로 예술 강사님들도 중간에 그냥 땡땡이 치는 경우, 학교 연락 안 하고 안 나온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다 수학여행 가버리고 없다든가. 근데 예술 강사님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전달하지 않으면 예술 강사 학교에 출강을 해버리면은 그것을 수업 실수로 인정을 하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죄송합니다. 수학이라고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학사 일정, 수학 빼고요. 학사 일정을 공유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 협의할 일이 있을 경우 예술 강사가 모든 교과 담당이나 담임교사 개별적으로 일일이 협의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여기 오신 담당 교사 선생님이 1대1로 협의하고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선생님들 의견을 예술 강사에게 전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저 선생님한테 가세요. 저 선생님한테 가면 이 선생님한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거나 또는 서로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여기 예술 강사가 같은 날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4시간이 일주일에 4시간 편성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2시간, 그 다음에 내일 2시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같은 날 수업을 4시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술 강사들이 평균 우리 전라도 예술 강사들이 아까 전체 시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예산도 4번째로 많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데 예술 강사 수가 그만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시수는 전국에서 11번째로 적습니다. 전라도 예술 강사들 전체 시수에 예술 강사로 나눴더니 268시간이 나와요. 근데 예술 강사들 총 수입은 1시간에 43,000원 곱하기 268 했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100만 원, 1,150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세금 다 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될지 아시죠? 근데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업이 한가운데 몰려 있으면 다른 날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퍼져 있으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좀 몰아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 대우를 좀 해달라. 하청업체 직원이나 부하를 다루듯 한다. 이건 저는 절대 다른 대부분의 학교는 안 그렇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운영기관에 있으면서 학교 선생님하고 통화해보면 가끔 선생님 말투에서 이것을 느껴요. 예술강사 학교에 왔으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느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강사들도 정부기관에 채용된 노동자들이고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똑같은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될 거다. 이건 똑같이 예술강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과 반대되는 식으로 예술강사 선생님들이 학교를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반대로 선생님들에게는 좀 예술강사 선생님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통문화 마을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왜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고 저희들한테 해요. 근데 저희 운영기관은 진흥원의 지침을 받아서 진흥원의 지침 한계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기관이 아니라 그 민원을 처리해주는 마지막 그 손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 지침이 없는 내용이나 지침과 업무 수행을 왜 안 되냐고 저희들한테 막 항의를 하시면은 저희도 답답하죠.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진흥원이나 문체부나 진흥원이나 교육청이나 다 공공기관들이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기관인데 대행기관에서 임으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선을 저희 지금 아까 직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체 5명입니다. 근데 아까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아까 학교 614개교 771명의 선생님, 그 다음에 예술강사 선생님 387명, 1000명이 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다음에 막 지침을 다 외우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저희들이 막 실수한 것을 가지고 억지 부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테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진흥원에다가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진흥원에다가 좀 이것 좀 문의해 주세요. 해주시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학교에 가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 직원 파견 보내가지고 학교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문제 있는 거 있으면 해결해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절대로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만약에 업무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1년마다 지금은 2년인데 2년마다 한 번씩 공모단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공모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이게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할 테니까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우리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해시켜 주시고 또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전화하시면은 100% 저희들 싫다 하지 않고 민원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그러면 직접 센터장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도 해봐서 담당교사도 해봤고 운영기관도 해봤고 예술가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서로 양쪽 편에 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된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